시간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최근 그 당내 주류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을 그역 비주류 이 비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서요. 지금 당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장외에서는 주류 비주류가 나눠가지고 지금 각종 라디오 뭐 TV에 인터뷰 매체에 나가서 각자 얘기를 하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불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최근 또 뭐 똥볼 원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을 대놓고 똥볼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똥볼 원숭이요? 원순이요? 이것이 원순. 하태경 의원 새누리당에서는 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자꾸 똥볼 원숭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메르스가 저렇게 확산되고 또 가물고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은 눈에 물을 준다고 왔다 갔다 하고 초등학교에 학생들한테 메르스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당대표도 김무성 당대표도 그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 나는 지금 각 식당을 다니면서 이 경기가 어렵고 메르스가 있는데 빨리 와서 식당을 먹을 수 있도록 난 돌아다니며 식구를 가족들을 데리고 다녀 밥 먹는데 당신은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그런 말을 해서 이게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는가. 사실 이런 거는 새누리당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고 물론 박원순 시장이 156명에 대한 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 의사의 말 들어보지도 않고 6월 4일 날 밤 11시에 기자회견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됐더라도 그 잘못이 정부나 아니면은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직접 본인이 뛰어다닌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또 김경엽 의원이 또 비노는 뭐 새누리당의 새작이다. 또 이 반응으로는 또 상당히 뜨겁게 달궜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막말들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요즘은 많이 들어갔죠. 정청래 의원 얘기가 지금 자숙화 쏙 들어갔는데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막말 정치를 요즘에 우리가 아주 자주 보고 또 이게 일상화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똥볼 얘기도 나왔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똥볼을 찾는데 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실은 지금 이 막말 정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냉정하게 자성해 볼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얘기들을 보면서 그 처칠 수상을 떠올렸습니다. 처칠 수상이 그 유명하지요.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그 전쟁 중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유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마 하원 의원 선거를 치를 때 그 상대방 그 경쟁자가 막말을 했어요. 당신은 게으르다.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고 당신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할 수가 없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다. 4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다. 꽤 바쁘게 일을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처칠 수상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마 당신 뭐 이런 뭐 내가 늦게 일어나도 나 일 다 한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면은 뭐 옥신각신 막말을 주고 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처칠은 웃으면서 아주 점잖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도 나같이 매력적인 마누라랑 살면 4시에 못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멋있는 참. 그래서 처칠은 그 부인한테도 대접받고 그렇죠. 네. 또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아서 표를 얻고 그리고 그 막말을 했던 그 친구는 아주 그냥 우스운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 막말을 막말로 받는 게 아니라 막말을 유머로 받아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거. 그래서 역사의 정치학 책이나 뭐 정치 관련 책을 보면 막말을 남긴 사람은 없어요. 막말도 역사책에는 안 남더라고요. 그러나 그 막말을 받아서 유머로 남긴 정치인들은 위대하게 책에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에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더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네. 또 역시 처칠과 이제 링컨 얘기를 제가 하겠는데, 처칠이 그 당시 이제 수상을 할 때 그 이제 처칠은 보수당이고 이제 저쪽 노동당의 그 경쟁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뭐를 했냐면은 국유화를 했습니다. 국유화. 노동당들이 되게 이제 국유화를 그렇죠, 국유화. 좋아하거든요. 네. 공기업들을 국유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국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상대방 노동당의 그 당수가 당수하고 같이 이렇게 그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수가 먼저 들어갔는데 처칠이 그 화장실이 비었는데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수가 당신 여기 같이 화장실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처칠이 하는 말이 당신은 큰 거는 무조건 국유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주 또 기록에 남는 그런. 저는 그래서 이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하는 말이 오히려 막말을 하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 같이 이렇게 평가받는 면도 있고 또 막말을 일부러 해가지고 자기 그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또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막말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탄만 받고 표를 잃는다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대단히 계산된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발언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막말로 가고 있다.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저는 굉장히 서글픈 거를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막말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이렇게 유치하게 또 우리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말을 넘어서서 이제 좀 유머를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제압하는 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로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뭐 부고만 빼놓고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기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걸 언론에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 노이즈 마케팅으로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튀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요거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당직 개편도 사무총장 최재성 의원을 강행을 했는데 네. 이제 좀 가속화 될까요? 신당 분당이? 글쎄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앞으로 상당한 진통과 상당한 이제 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공천권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라는 게 공천권을 갖는 절대적인 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강행을 한 겁니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공천권을 주도하기 위해서 강행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타이밍과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실지도 뭐. 그렇다면은 그 상대방이 이걸 수용을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이거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뭐 그 외에 이 문제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혁신내 뭐 지금 얘기한 막말도 무슨 과태료를 물린다. 막말을 하면은 공천권을 뭐 불이익을 주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막말이 어디까지가 수준, 어느 범위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저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혁신을 가지고는 혁신의 본질이 상당히 훼손되고 왜곡돼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이 혁신위에 또는 이 그 당직 인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상당히 우려
기대보다는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가요? 예, 안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당 대표가 되면은 예, 다음 선거에 출마를 안 하겠다. 김상권 국회의원 말이죠. 예, 국회의원 얘기입니다. 예, 예. 김상권 혁신위원장도 안 불출마하겠다. 출마를 안 하겠다. 최재성 의원도 지금 각 일부 언론에 보면은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꼼꼼히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표는 뭐 전당대회 때 내가 당권을 잡으면은 안 나오겠다. 맞습니다. 대선에 이제 앞을 두고 있으니까 김상권 혁신위원장을 유심히 보니까 출마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선출직에 안 나가겠다는 얘기지. 예, 비례대표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최재성 의원은 2012년도에 그때 안철수계와 이 합당을 하는 문제에 합당을 안 하면은 내가 뭐 다음 선거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요 누가 당신 불출마한다고 그랬잖아. 인상을 확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의원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분이 안 나올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이 세 사람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이 친노 그룹에 예를 들어서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노영민, 김동철, 우윤근 이런 정확한 친노의 세 사람 중에 하나를 사무총장에 임명해라. 그랬더니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 분이 수락하는 사람은 가지고 와라. 내가 임명하겠다. 했더니 그 세 분이 고사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 아니 대표가 친노인데 사무총장까지 친노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범친노인 최재성 끝까지 밀어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러면요 공천권을 칼을 휘두르 왔다 얘기인데 여기에 따르지 않는 분들은 알아서 나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게 아닌가 저는 보는데 어때요? 김 이사님 어때? 말해도 돼요? 아니 지금 뭐 막말이나 이런 게 지금 너무 비약이 막 되는 것 같은데 최재성 의원은 사실은 민평년이라고 김근택이에요. 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지금은 이제 정세균계로 들어가죠. 예, 그 지금도 민평년 그 저 누구죠 그 인재근 그 김근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저 부인 되시는 분 그분이 하는 그 민평년에 소속돼 있고 지금도 김근태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침노라는 얘기를 이제 쓰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그 당에 있는 대표나 이런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뭐 착취하고 아까 이제 이 막말 얘기가 나와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말을 아까 우리 교수님처럼 막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똥불이 무슨 막말입니까? 똥불 찰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뭐 그냥 똥불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면 똥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한테 많이 쓰죠. 예, 똥불 찼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을 때 우리 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막말을 좀 막말이라고 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저주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인격의 모독이라든가 이런 진짜 이런 말들은 막말입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될 일인데 그 뭐 어디 뭐 봉숭아 학당보다도 못하고 개그 콘서트보다도 못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가치를 저거에 대해 그 왈가왈부를 하지 않으면 막말도 이거 노이즈 마케팅도 안 되고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이 다운되도록 그냥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너무 반응이 뜨거워요. 무슨 얘기 한마디만 딱 하면 그 말꼬리 딱 잡아가지고 그냥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야. 이분들도 하는 분들도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임팩트 좋네. 그래가지고 마케팅이 되는 건데 우리 말씀은 언론들이나 또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우리 아까 그 초칠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넘기면.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당권 문제, 그 혁신위 문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이게 분당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된다니까요. 될 것 같고. 또 돼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뭘 가지고 그래서 결어봐야 돼요. 이제 심판 누가 이기는지.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분당이 되면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그렇죠. 어느 쪽이 잘 됐는지 그럼요. 이건 뭐 바로 뭐 선거를 통해 가지고 나오면 바로 심판이 나오니까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대선까지 가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정치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저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분당이 단순히 새정년의 분당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랜만에 지역당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면서 소위 그 이념 정당이라 할까 나름대로의 이념 정당이라는 양당제가 고착돼가는 하나의 그 시작이 이루어진 거는 저는 대단한 정치 발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어떤 이념적인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분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파벌 또는 뭐 공천 때문에 분당이 또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호남 정당이 만들어질 거고 또 누구의 인물 중심의 뭐 친노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충청권에 또 지역당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이제 이거 양당제가 깨지면 우리 지역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요구나 목소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고서 이제 또 정당 저 공천 문제, 총선 공천 문제 때문에 또 이견이 생긴다면 이제 지역 정당이 출연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또 다시 정당 정치가 또 다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인물 중심의 정당, 지역 중심의 정당으로 간다 이거죠. 정책과 이념 중심의 정당이 아닌. 지금 우리는 그 실험을 조그맣게 시작한 단계였는데 이게 싹이 트기도 전에 다시 지역으로 뭉치고 인물로 뭉치는 이런 정당 정치의 후퇴 현상을 저는 대단히 우려하기 때문에 새정년이 그러한 차원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원만한 정책 지역 이념 정당으로 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잠깐만 얘기할게.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사무총장 최재성 의원을 이렇게 발탁을 하면서 지금 말썽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걸 갖다가 진짜로 이제는 친노가 더 뭉쳐지는 모습을 더 보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는 김경영 의원이 빈눈 뭐 세작이다 하는 말도 자기네들이 작성을 해갖고 나와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정청래 의원도 공갈 발언도 가지고 나와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의도가 뭐였었냐.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위원장 김상곤 위원장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뭉쳐야 다닌다는 거죠. 이 뭉치는 모습에 저는 예리한 거를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다 80년대 중반 운동권을 했던 분들이 뭉쳐갖고 한 겁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한 거를 과오를 절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내가 잘못이 없다. 잠깐만 기다려봐. 잘못이 없다. 나만이 최고다. 나는 도덕적이고 내가 진리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그렇게 보궐선거에서 졌으면은 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떡하지 역대적으로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잘못이 없고 오히려 너들이 잘못이라는 거죠. 지금 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들 잘못했으면 너들 나가려면 나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최재성 사무총장을 문 것도 지금 비누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운동권이 그때 당시 운동권들이 보면은 이제 당의 어떤 권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가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 잡은 걸 가지고서는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뺏기는 거야. 하나 뺏기고 두 개 뺏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뭔가를 한번 다시 뭉쳐보자. 이 운동권들이 다시 뭉쳐보자 하는 것이 지금 김경영 의원, 정정래 의원, 뭐 최재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쭉 보면은 야 운동권의 헤게모니가 다시 한번 재창출을 해보자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뭐냐고 다 뭔가를 과거에 청와대에 들어가 있었고 뭔가를 한 번씩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거를 다시는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기네들 거지 목까지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너들 나가든 안 나가든 관계없이 자기네들 할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저 의장님
그죠. 듣는데 듣는 운동권 출신은 굉장히 기분 나쁘네. 저도 운동권이니까요. 예, 그건 얘기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운동권이니까요. 그 운동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운동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 저 운동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다 비하해 버리면 뭐 청와대도 안 들어가 본 사람 또 정치도 안 해본 사람 거기 운동권 출신들에 들어가서 일해 본 사람은 뭐 손가락을 꼽아봤자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운동권 얘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폄하하면 그것도 큰 막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절제를 해주시고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현재 안전한 이념 정책 정당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정당은 이념 중심,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당내 인물 중심이 아닌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길로 가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혁신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정년이 혁신하고자. 모르겠어요. 뼈를 깎는 혁신인데 더 깎을 뼈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진짜 뼈를 깎았는지도 모르겠고 하도 깎아서 살밖에 안 나와. 그래서 뭐 육참 살도 파고 뼈도 깎고 한다는데 뼈가 없어. 뼈가 없어서 너무 자를 게 없어. 예, 그런 것까지 이제 그건 막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뭐. 야, 육참 걸다. 예, 근데 하여튼 혁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당이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면 여기 깨지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당이 출연하고 또 이제 뭐 3당 학당 같은 또 당이 이합집산해가지고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도태돼야 할 사람이 도태돼 안 돼요. 계속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기회가. 당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당의 무슨 인물 중심이 정당으로 가니까 뭐 이제는 막 선거 가능성이 제일 높다. 내가 제일 높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반드시 도태돼야 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우를 지금까지 반복해 온 겁니다. 아니, 글쎄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으로 시작한 게 정말 혁신이 아닌 정말 진부와 구태로 끝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끝내주죠.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와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 군사 독재라고 하는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실제 그때 우리가 저 한일 합방 이제 해방이 되면서도 반민특위나 이런 게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잘못된 이런 역사 청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거나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독재를 무너뜨릴 때 그 성과들이 DJ나 YS의 분열로 이게 이루어져서 노태우한테 다시 그 성과를 준 다음에 DJ가 JP하고 손잡고 YS가 또 3장 합당으로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색채가 없어요. 색채가 이쪽이나 예를 들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YS계 아니에요? 그분도 열심히 사회운동을 했던 분이고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민정당의 후손들이 그쪽에 좀 남아있다는 얘기하고 이쪽에는 자민련의 후손들이 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 이게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거긴 거예요. 도찐개찐이에요. 말 그대로 도찐개찐. 그래서 이런 분열이 우리 지금 교수님이 걱정되는 지역당이라든가 인물 중심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저는 꼭 그렇게만 갈 것인가. 그래도 이게 그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것들이 역사의 순리라든가 그렇다면 빨리 분열하고 빨리 망가지고 죽을 때 처절하게 죽고 이번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새정년이든 뭐 새누리당이든 죽으면 좋은데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안 죽으니까. 안 죽고 살아나 있는 거예요. 살 사람이 살고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야 되는데 이 분열 과정에서 보세요. 이게 깨진다. 그러면은 이쪽에 친노 진영의 소위 뭐 패권, 친노 패권들이 뭐 소위 만난다고 하면 거기서 인물의 검증이 이루어지겠어요? 충성도만 따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도태될 사람이 도태되겠습니까? 상대가 잘해서 상대도 도태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예, 이쪽에 뭐 호남이 뭉친다. 호남끼리 기반이 돼서 정당이 만들어진다. 그 지역 정당에서는 또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부에서는 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는 같은 패거리 내에서는 살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또 다른 국민한테 내보여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쪽이 잘못했다면 상대당의 어떤 그런 잘못점들을 해서 이쪽이 죽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고 하늘에서 뭐 정치 신인들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존 정당 속에서 이게 이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구시대를 청산하는 겁니다. 구태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구태끼리 나눠 갖는 거는 혁신이 아니다. 저기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신인과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넓혀주는 것이 혁신의 골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냥 분당해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안 이루어지고 이합집산만 이루어지는 거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끼리 나눠 먹는 수밖에.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 또 되는 거죠. 혁신은 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말만 혁신 여태껏 7번 해놓은 게 뭐가 혁신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패거리 정치는 패거리 정치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기득권이 누구냐? 기득권에서 왜 그걸 흡수를 못하고 자꾸 자기 것만 주장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자 문재인 대표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뭐냐고요. 기득권 가지고 있는 게 열린우리당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 있던 사람들이 정치, 사회, 문화 지금도 다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 다 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지 누가 기득권이요? 기득권이 무슨 저 호남이 무슨 기득권입니까? 이분들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 끌어안질 못하고 결국 사무총장마저도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음으로써 지금 자꾸만 분당이 된다는 거죠. 분당되고 결국 나중에 만나겠죠. 만나지만 이것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절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더 끌어안고 갈 수 있고 자기가 중도 꼭 좌파로만 가는 중도 우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저는 보수층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약간 좀 보수층을 끌어안고 이거는 당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을 잡는 겁니다. 당이 있는 존재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정권 못 잡는 당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새천년 민주당도 정권을 잡아야지 언젠 10년 뺏겼으니까 걱정 많이 해주시네. 잡아야죠. 그런데 잡아야 되는데 새천년 민주당이 언제 때 그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 정권 잡아서 그런가. 예. 그러니까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분당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문재인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면 끝까지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럼 자득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정리, 자, 한 분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 분씩 짧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중도 개혁을 가야 됩니다. 중도 개혁. 지금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호남 쪽을 사람들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되질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보수층을 끌어안는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으로 가고 있는 그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면 합치지 않으면 끌어안지 못합니다. 정권을 잡지 못해요. 그 보수층 20%를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그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안 됩니다. 지금 최재성 그 사무총장을 고집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최재성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세균계이기 때문에 호남에 정세균 전 대표는 일정 지분이 있어요. 호남에 이 전라북 무진장 출신인데 그래서 호남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홀대를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교수님 예. 전체적으로 한번 예. 그 참 혁신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근데 참 모처럼 또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성공을 했으면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문재인 대표도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거창한 이념을 얘기할 거 없이 일단 대통령을 하겠다는 목표를
조금 내려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니 이게 내려놔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면 자꾸 이런 반발과 의구심과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우면 채워진다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혁신의 움직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는 욕심이 비춰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왕 대표이시니까 이러한 점에서 좀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혁신을 통해서 새정년의 혁신은 우리 정당 정치의 혁신이고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이다. 이렇게 저는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하길 바라고요. 성공의 키는 문재인 대표한테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대표 자꾸 그 선거 결과 지방선거 결과 그만둬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그 대표가 책임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혁신위가 꾸려진 거잖아요. 이제 꾸려졌기 때문에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기구들이 지금 이제 잘 작동이 된다라고 보면 이제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가 이제 잘 돌아간다 하면 그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정도는 져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뭐 그것도 포함돼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늘 여기서 말씀하지만 그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거든요. 살려고 하면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비열해지고 구차해지지만 죽으면 살아납니다. 이게 죽으면 깨끗하게 장렬하게 전사를 하면 언젠가는 그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비가 오고 햇빛이 뜨면 그때 다시 새싹이 돋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결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용서 또 이게 화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런 화해와 용서를 통해 가지고 단합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적과 뭐 싸울 수 있겠습니까? 4분의 1 돼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냥 분당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뭐냐?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면은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 끝까지 뭐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런 그 비노의 그 외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권을 지금 거머쥐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에 공천권 때문에 그렇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도 네? 내려놔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박지원 후보하고 같이 당권 경합을 했을 때 당신은 대권에 가고 나는 당권에 가고 내가 밀어줄게까지 했는데도 친노 뒤에 그룹에서는 절대 당권을 놓으면 안 된다. 왜냐? 우리 친노가 대거 내년에 국회에 입성을 하려면은 죽으나 살아 당권을 쥐고 대권은 그 후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대통령은 국민이 만들어줘. 하늘이 내려주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당원들이 안 되는 만드는 게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불리하고 내가 당권을 뺏기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공천권을 뺏기면 대통령 되기도 어렵고 이렇게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계산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치는 우리 김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죽을 때 죽어야 살 수 있고 또 이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묘한 그 작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손학규 전 대표를 보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만 죽었는데. 그렇죠. 상무님 이거 우리 저 교수님 아까 말씀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좋아요. 이번에 우리 문 대표님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사그레 다 그냥 친노로 해가지고 국회에 입성했다 하자고요. 다 입성했다고 다. 예. 다. 그러니까 문 대표가 얘기했던 친노가 의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입성했다 하자고요. 그러면 문 대표가 다음에 우리 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되겠어요? 안 될 거라고요. 실제 큰 대권에서 그걸 못 잡고 또다시 아까 우리 저 의장님 그게 정권을 잡는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정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잡혀지면 좋겠지만 그것만 목적으로 가다가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잡음들이 나타나거든. 이런 잡음들이 열심히 잘해서 화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국민한테 지지를 받았을 때 진정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무리수를 넣어가지고 국회에 다 입성했다 해가지고 그거 놓쳐버리면 뭐 소탐대실이라 하죠. 이게 그런 게 나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철저하게 잘 죽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문재인 대표의 혁신호가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지만은 뜻하지 않는 지금 이런 당직 개편의 복병도 맞이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표가 수권 정당으로 또 대선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노를 끌어안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는 중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